서울시 교육청이 6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했는데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교육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남규 서울시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율형 사립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에 6개 학교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학교마다 지금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답답한 게 현실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 현장과 우리 학부모님이 가장 어렵고 또 싫어하는 것이 정권에 따라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 자사고 부분도 똑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그간 운영돼 왔던 자사고 부분을 또 기존의 교육감이 평가해서 합격했던 학교를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지정 취소함에 따라서 학교의 불만과 또 많은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사고 문제는 심각한 문제여서 신임 교육감이 바로 잡은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래픽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사고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을 부당하게 하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평가에 의한 것 아니고 그냥 바로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픽 두 번째를 봐주시면 예. 지금 경희고, 세화고, 우신고, 배재고 등 9개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했습니다. 어느 학교는 통장을 135개를 만들어서 돈을 돌리고 돌리다가 횡령을 하면서 적발이 됐습니다. 예. 공식 감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들이 경희고, 중앙고, 하나고, 한대부고 등이고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4개 대상학교 중에서 6개만 취소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한 걸음을 더 나가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반 걸음밖에 나가지 못해서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예. 회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도 어긋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린 것뿐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거든요. 예. 일단은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 운영 목적과 또 지정에 따른 학교의 설립 목적 부분에 부합을 하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회계 부정이나 그 부분에 따른 것이 과연 학교 유형 자체를 포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판단해야 될 사안인데 무조건 학교 유형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부분의 기본 목적을 갖고 그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마치 예를 들면 전임 담임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 범위를 내놓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후임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전임 담임 선생님의 문제가 잘못되고 출제 범위도 잘못됐다. 이제 다시 시험 문제를 낼 테니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6개 학교는 다시 합격이 아니고 낙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유형 부분에 대한 것과 또 문제점이 있고 또 부당 회계 문제 부분과의 분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유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 조희영 교육감이 같은 자율형 학교라고 하고 있는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부당 운영 사례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의 평가를 올해 23개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학교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1억 4천만 원의 평균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의 자체 평가서 보고서만 가지고 재지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준의 불평등성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 부분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부장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시험 범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시험 문제가 일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뀐 것도 무슨 심오하게 대단한 것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바꾼 겁니다. 이를테면 5점 만점에 5단계 척도입니다. 매우 우수,
매우수 5점, 예.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으로 1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점수가 그래요. 그럼 100점 만점이면은 20점이 기본 점수로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탈락 기준은 70점입니다. 그러니까 50점어치만 맞으면은 이제 70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교육 평가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00점짜리 시험을 보는데 100점부터 0점까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20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고친 것입니다. 예. 그 평가 배점 관련해서도 지금 일률적으로 하향을 했단 말이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수가 3.0이었었는데 그 3.0은 그대로 두고 나서 우수나 보통 미흡의 부분에 대한 평가 배점을 하향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점수를 짜게 주기 위한 편법이었고, 여하튼 해당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고돼 있는 평가 부분, 내 시험 범위 부분을 가지고 충실히 해왔는데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평가 배점 기준 자체를 바뀌어버리게 됐을 때는 신의 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효과나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부당성 부분도 제기될 수 예,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뭐 두 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자율형 사립고를 어떻게 보느냐 근본적인 시각부터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율형 사립고가 고등학교 서열화를 촉진했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반면에 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학생도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네. 분위기 있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자율형 사립고 과연 우리 교육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우리 교육이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하향 평준화라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고교 평준화에 대한 효과성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하향 평준화에 대한 문제점 또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이렇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자사고 부분이 탄생이 됐는데 물론 학생 수요나 공급적 측면에서 너무 그 이명박 정부 때 과도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출제 부분이나 또 운영상에 있어서 우수 학생들 부분을 하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또 우수 학생 싹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일반고 위기 부분도 분명히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래서 그 올해 이제 내년부터 그 이 성적 상위 학생들 50%로 인해서 뽑던 것을 이제는 성적이 아니라 1.5배순으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 교육의 다양성적 측면에 또 교육의 수월성적 측면에 것을 모두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예. 네. 예. 이 자사고 그래픽 3번을 봐주십시오. 네. 예. 예. 자사고- 지금, 예. 보겠습니다. 네. 자사고 관련 여론조사는 항상 폐지 혹은 일반고로의 전환이 유지하자 보다도 2배, 3배가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래픽 네 번째를 예. 준비된 게 예. 네. 예. 저희들이 그거는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예.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신 내용이죠? 예, 저기는 어떤 것은 전국이고요. 대부분은 서울 시민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네. 예, 예. 자사고 폐지 64.5%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결과가 올해 8월에 있었군요. 네. 예. 예, 자사고는 지금 국영수 편중으로 보통 50에서 60%까지 국영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40%를 전후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가서 국영수를 더 많이 시키고 예. 거기에 보충 수업하고 야자하고 기숙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돈 많이 있는 학생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국영수 편중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예. 실시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명문대학에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느라고 동시에 비교육적인 폐해가 발생하죠.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남학생 간에 성추행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사고는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속으로 아픕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또 반론을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과거에도 그랬고 국제중학교나 자사고 부분에 대한 폐지 여론이나 반대 여론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반대로 물어보시면 학부모님들께 자신의 자녀를 국제중학교나 자사고를 보내시고 싶으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좀 더 자녀가 좀 더 그 활성화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 분의 교육 과정이 국영수 편중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일반고 교육 과정의 편성의 자율성이 특목고나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사고의 경쟁력 또 조희영 교육감께서도 일반고 살리기 측면에서 일반고의 이 교육과정 편성권을 자유를 주면 자사고의 형평성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데 자사고만 없애면 일반고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우리 교육이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단성적 접근은 대단히 위험하다. 오히려 자사고나 특목고 또 일반고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자사고 폐지에만 너무 함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자사고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법대로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상식을 지켜야죠. 그런데 자사고에게 특권을 주고 돈 있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행을 하니 다른 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자사고 본래 취지가 고교 다양화 정책이었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서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자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고교 서열화였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완전 폐지가 아니라 자사고는 유지하되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학교를 걸러내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은 이 자사고를 정상대로 운영을 하면은 저는 운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편법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의 건학 이념은 다 전인 교육입니다. 예.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영수 편중으로 야자의 기숙사에서 거의 공부하는 기계로 해야만이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 이게 지금 이 욕망이 서로 뒤엉킨 그런 이 도가니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교육적으로 제어해주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해야죠. 그 지정 취소 결정이 서울시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이 지금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하는 기간에 좀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3 학생들 또 많은 학부모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뭐 이게 지금 시점도 그렇고 앞으로 또 내년까지는 서울시 교육청 입장은 그 추첨으로 이제 해서 학생 선발권 자체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자사고를 내 아이들 자사고를 보내야 되는지 자사고 정말 완전히 폐지되는 건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 달 19일까지 내년도 신입생 부분이 그 선발 모집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우리 교육의 예측 가능성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사고를 준비하고 또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해당 6개 교육 같은 경우에 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부와 또 서울시 교육청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그 조희영 교육감이 져야 될 책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과 후년도 모집 요강, 특히 자사고별 부분에 대한 선발 기준이 바뀌어지는 부분의 그 혼란도 더욱더 가중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금 금년 학생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학생은 예정대로 작년 그대로 지원하고 그리고 선발합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 6개 학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말에 현재 중2 학생들은 이 6개 학교는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학교이고 그래서 이 학교는 내년 말에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인 2016년에는 1학년은 일반고 학생들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 3학년은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올해는 그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겁니다.
법률에 써 있는 대로 네. 재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전해드린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 총회를 엽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네. 경기도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오늘 총회에서 유가족 대표단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에 수용할지 여부를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도 밝힐 계획입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또 갈등도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을 교육부에서는 바로 즉각 취소를 하고 오늘 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장 그 후년도에 일반고 전환하는 부분에 과연 내년 후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그 학교에 자사고가 없어질 학교에 신청을 하고 그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학생 학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그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법적 다툼, 또 자사고 교장 선생님들 밝혔듯이 예. 이제 그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빠르면 내년 그 5월 정도에 법원 판결이나 헌재,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리한 법적 다툼 속에서 해당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입생 모집을 하고 학교 운영을 할 것이냐, 또 기존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낙인 효과 부분에 대한 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적 다툼, 갈등, 혼란 속에서 특히 교육계 내에 자사고를 둘러싼 찬반 그 논란과 갈등 부분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지정 취소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교육부가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처리를 안 하는지 아쉽습니다. 11월 19일부터가 원서 접수 시작입니다. 3일간. 예. 그런데 17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거죠. 서울시 교육청이 법대로 했기 때문에 시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권한은 교육감 나의 권한이다라고 예. 하면은 그럼 제가 보기에는 18일 날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을 또 직권 취소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예. 교육부가 참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사고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율이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사고는 현재도 25개 중에서 1대1이 안 되는 학교도 많고 1.5배수 이하인 학교가 70%입니다. 자사고는 스스로도 지금 버티기가 어려운,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들의 속내는 간단해요. 없어지면 다 없어지고 근데 나만 없어지면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정말 자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는 교육부 장관이 주고 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당시에 문제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은 자사고들도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보 교육감이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스로도 걸러내고 고쳐야겠다라고 한 그 정도 숫자가 이번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이념적으로 교육을 재단하는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과연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사고 자체를 놓고도 지금 진보 교육감이 없애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고, 또 지부장님 말씀은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정책 자체를 정상화하는 거를 흔들기 하고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마지막으로 자율형 사립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조영 교육감님은 소통을 강조하는 나침반과 원탁과 또 자전거를 집무실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말로만 소통과 균형을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사고 스스로 학교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부분이 있음에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 조치로 인해서 자사고를 없애고 폐지하려고 하는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등록금 부분을 좀 줄여서 그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맞는 그런 정책, 일반고의 윈윈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예. 네. 법대로 상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이 보수이고 현실이고 보수이지 않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식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진보가 아니고 보수는 너무나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 자사고 문제 상식적으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섭 대변인 그리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남규 서울시 지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